오늘은 비교나 비유 이런 거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4개 가장 많이 나온 거 2개긴 한데 알아야 돼, 그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런 이제 앞서서 얘기했었던 대조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되지. 이것도 뭐 상반되게 반대로 하는, 이거는 반대되는 거, 이건 비슷한 건데 얘가 역할이 2개잖아. 첫 번째는 유사한 예시를 추가해 주는 역할이 있고, 이때는 이게 첨가나 부연의 연결사랑 비슷해. 그거 있잖아, 올소 같은 거. 게다가 이 뒤에 또 나오긴 할 텐데, 그래서 왜 나는 여러 가지 과일을 좋아한다, 사과를 좋아한다, 또한 딸기를 좋아한다 해서 그 또한 자리에 이걸 쓸 수도 있다고. 예시가 연달아 2개 나올 때, 하여간 그 연달아 2개 나온 예시는 서로 다른 거지만 공통으로 주제문을 보충 설명, 그 개념이 하나 있고, 2번째가 또 중요하지. 이게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거랑 차이는, 위에는 예시인데 이건 주제문 요지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 앞에다가 이제 뭐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열심히 일해야 돼. 인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개미처럼 해서 인간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중요 부분이 어디인지만 파악하면 되겠고, 저게 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써먹지만 대표적으로 이 패턴이 항상 나오는 게 21번이잖아. 하미추론. 그잖아. 이게 왜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그거 있잖아. 내시는 조금 약간 비유가 아닌 걸 내기도 하는데 단어의 의미가 좀 맥락상 좀 어렵다 싶으면 뭐 그걸 내기도 하지만 모의고사 기준으로 무조건 그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 볼게. 쉬운 거. 사람인데 결코 위험을 무릅쓸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을 무릅써야 배울 수 있다지. 예를 들어서 네가 차 운전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운전하는 걸 배울 수 없다. 마찬가지로 2번째 예시, 면접에 참석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뭔지 대충 알겠잖아. 이건 이제 느낌을 위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체크업을 보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저 유사한 거가 추가된 거냐 대조가 된 거냐 라는 건데, 오늘 좀 약간 양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그냥 같이 볼게. 2번째 걸 볼게. 나머지는 해봐. 이거는 고독이야. 부정적이라네. 부정 영향을 가진다. 전반적인 건강에. 이런 흡연이나 고도비만이나 고혈압, 하여간 저런 거보다 고독이 더 안 좋아. 고독사 이런 느낌인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벌써 여기만 보더라도 사회적인 연결, 즉 유대감이라는 거지. 걔는 면역체계 뭐 이런 걸 강화한다. 좋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지.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가 아니라 반면에 이런 느낌이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유, 특히 2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아까 1, 2번 한꺼번에 나왔는데, 이 단어 뜻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게, 요게 비유라는 뜻도 있고, 이 단어 자체가 유사란 뜻, 유사함이나 비슷한 것끼리 하는 게 비유니까 저기 비슷하다는 뜻도 있어. 명사로 유사함, 유사점. 그래서 이제 보통 연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연결사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거 외의 표현들 뭐 보면 알 거야. 이런 느낌. 앞에 나온 그것은 뒤에 거하고 똑같다. 마찬가지다.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 인간도 열심히 일하는 게 똑같다. 그런 느낌. 이것도 뭐 ing 하는 것과 똑같다. 그다음 it is like 하게 되면 앞에 것은 뒤에 것과 똑같다. 이것도 이제 서로 유사점을 비유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전치사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게 반대 개념은 unlike지. 뭐뭐하고 다르게. 그다음 요 표현 조심해 줘야 돼. 자주 나오거든. 강조하는 거라 이중부정이야. 안 같은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라는 같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강조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similar도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문이잖아. just as A, so B. 요런 것처럼 또한 마찬가지로 또 이거 하다 이고, 여기에서 얘는 생략도 가능하고 얘도 생략도 가능하고 써도 되고, 그런데 얘는 접속사니까 생략은 안 되고,
하여간 중요한 거는 여기가 뭐뭐 한 것처럼, 개미가 뭐 하는 것처럼, 인간이 뭐 하다 해서 여기가 요지, 주제문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부사절이니까 위치가 뒤에 오는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패턴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문을 볼게. 안 춥지 이제? 자, 해외 여행하는 동안에 항공사가 내 짐을 잃어버렸어. 나는 놀랐다고? 겟바이는 그냥 살아가다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놀랐대. 그렇게나 작은 양의 물건들 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짐을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해외여행 나갔는데 짐가방 잃어버렸으니까 백팩 정도 있는 아주 간소한 걸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전에는 이제 상상도 못했었던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일화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다, 마찬가지다 하잖아. 이 감정적 짐이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다는데 이게 이제 문법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독해할 때는 항상 내가 얘기한 거는 이런 부분은 무시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더 간단하잖아. 이거라고 불리는 게 저거잖아. 즉 감정적 짐하고 똑같다,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이 매우 많이 더 행복해질 거야. 우리가 배운다면 leave behind 목적어를 뒤에 나가니까 내버려 두는 거, 제쳐 두는 거지. 더 많은 짐, 즉 감정의 짐이 되겠지. 그걸 뭔가 두는 방법을 배운다면 더 많이 행복할 거다. 다시 말하면 너무 복잡한 감정을 살아가지 말고 뭐 좀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게 주제문이 확실하게 드러나긴 하지. 감정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 인터넷은 만들었어. 매우 많은 무료 정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용 가능한. 그래서 쏘대꾸문요? 원인 결과. 우리는 생각을 해. 우리가 그 무료 정보 모든 걸 고려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만든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 여기도 지금 인과가 나온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정보가 많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그 많은 그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왜 썼냐면은 또 쏘가 있거든. 또 그래서요. 그럼 여기서 또 그래서가 또 나가는 거죠. 한 번 더. 우리는 인터넷에서 답을 계속 검색을 해. 계속 답을 찾아요. 계속 검색질. 그래서 계속 설치포 검색을 해. 그게 또인 거야. 왜냐면 앞에 이게 우리가 이거 하게 만든다는 게 또 원인이고 또 결과잖아. 우리로 하여금 information blinded 하게 만들다. 즉 정보에 눈멀음 상태, 눈멀게 한다.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이 부분 빨간 거가 저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함의로 나왔던 거거든. 무슨 얘기겠니? 이렇게 조금.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정보에 눈먼다는 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한다. 그게 답이었다고. 여기서는 이제 정보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을 못하고 미루게 된다라는 게 여기까지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결국 이 얘기란 말이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눈 먼다는 게. 뭐가 좋은 거지? 이렇게 계속 검색만 하는 거고 결국은 의사결정을 못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인과가 자꾸 흐르면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좀 쪼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옛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다 해서 뭐 여기가 주제문이긴 하겠지. 보통 이렇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속담 얘기하면 뭐 예외 없이 주제문이잖아. 그래서 또 뭐 이 속담도 뭐 좀 추상적이라면 밑줄 쳐놓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함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 밑에 체크업이 있어. 한번 빠르게 해볼게. 고양이가 뭐 종종 가르랑거린다, 빈칸하기 위해 그렇게 되겠지 일단.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유사하다, 비슷하다 요거하고, 그지? 그럼 저기서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얼굴 표정 하고 비슷하다.
요거 인댓은 기억해주는 표현이지. 뒤에 문장 나오게 되면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의미에서 전치사한테 대 쓰는 유일한 예외 두 개 중에 하나잖아. except that, in that,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이게 사람 얼굴하고 비슷한데 어떤 얼굴 표정이죠. 얼굴 표정하고 비슷한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걔네들의 이 가르랑 거림이라는 거는 너한테 맥락적 단서를 줄 거다라는 점에서 뭐할 만들 informed guess란 말도 나에 나오거든. inform이라는 게 알려주다 하잖아. 알림을 당한 거니까 저게 뭐 해석을 할 때는 정보에 입각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 해석제는 그냥 뭐 알고 있는 상태 추측,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guess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맥락적 단서를 준대. 뭐에 관한 추측이냐면 어떻게 걔네가 느끼고 있는지 그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은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사람의 얼굴 표정하고 비슷하고 그 얼굴 표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 현재 감정 상태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감정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거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단서를 준다지. 뭐 맥락적 단서라는 게 아니라 단서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 존재를 나타낸다. 건강상의 니즈 요구를 보여준다. 추가적인 상호작용을 피한다.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감정을 전달하는 데서 5번, 그지? 감정.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어쨌거나 이 문장 안에 단서가 있을 거니까 좀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다. 다음 페이지를 가볼게. 그래서 개념은 끝났고 이제 실전 적용을 해보면 무관한 문장, 그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 볼게. 요거 말고 밑에 거를 볼게. 밑에 거. 그러면 이제 요 라이과이즈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문제는 요 앞에 둘 중에 뭐가 나올 거냐를 찾아보라는 거거든. 그러면 적어도 저거랑 비슷한 게 나와야 돼. 그지? 그 과일로 묶을 수 있는. 그리고 얘도 얘랑 비슷하게 논리의 방향성은 동일해야 돼. 뭐 좋은 거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거. 이런 식으로. 하여간 지도는 반드시 세부적인 거를 지워야 돼.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혼란을 줄 수 있는 세부사항들 뭔가 제거한다라는 비슷한 걸 찾는 거지. 광고하고 지도 제작은 걔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목적을 만나는 게 달성, 충족하는 거지. 모든 걸 말함으로써. 모든 걸 말하면 목표 달성이 안 돼. 무슨 얘기냐? 광고는 커버업, 은폐하다지? 덮는 거니까. 플레이 다운도 아래로 플레이 다운 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부정적 측면들을 덮어요. 그 회사나 서비스에 걔네가 광고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주니까 일부 제거하는 거잖아. 가능할 수 있지? 이거랑. 그 다음에 2번은 디지털 위성 이미지나 지도는 둘 다 지도 나오긴 했어. 똑같은 게 아니다. 벌써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공통점이라면 얘는 지금 똑같지 않다는 거는 얘랑 차이가 있다는 거고 얘는 차이에서 쓰는 애가 아니니까 뭐 이 부분만 봐도 2번은 좀 안 되겠는데 생각이 좀 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위성 사진의 이미지는 지표면의 일부분을 보여줘.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거지. 특정한 시간 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저게 일부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뭐 특정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잖아. 뭐 그런 공통점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얘라고 보면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A야. 얘가 B. 그래서 A 얘기를 한 다음에 B 얘기를 한 거니까 공통점은 뭔가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보여줘서 목표 달성을 한다. 뭐 그런 얘기로 되면 되겠지. 이해되니? 일부러 요거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이걸 고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온도고 위에는 이제 거리거든. 공간적인 거리, 공간적 거리, 스페이스의 형용사형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긴 해야 된다는 게 뭐 읽어가면서 뭐 일단 구조적인 파악은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3번을 기점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거지. 첫 문장 빼고. 자, 일단 consider unit of measure. 척도의 단위를 생각해봐라. 여기 일단 헷갈리니까 그 개념상으로 이제 이걸 되게 좀 헷갈려 했었는데 현실 세계 그 물리학
뭐 현실 세계라고 생각하면 돼. 물리 현상. 이거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척도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그다음 크게 수치값이라는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하고 들어가면, 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이런 거리가 있다고 칠게. 그럼 이거를 척도를 저기 나오는 것처럼 뭐 피트로 계산을 하느냐 미터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1m가 4피트 정도 되니까 뭐 이게 1m고 4피트고 뭐 이렇게 이제 수치는 4피트야 1m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요까지는 이해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척도 측정의 단위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실 현상에 대해서 숫자는 다르게 나오는 건데, 숫자가 다르다고 해도 얘는 항상 동일한 거잖아. 이게 전체 개념이긴 해.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먼저 얘기한 거야. 다시 돌아볼게. 그래서 이제 이게 척도의 단위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지. 저게 뭐냐면 일종의 기술 장치래. 그러니까 기술 장치라는 게 테크놀로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describe, 서술하고 묘사하는 장치라는 얘기야. 우리가 familiar, 친숙한 이 자리가 빠진 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사용하는데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미터가 더 친숙하잖아. 미국 애들은 피트가 더 친숙할 건데 뭐 저거 한번 생각해 봐라. 일단 이 상태야. 그래서 이제 그 거리지, 공간적 거리라고 하는 거는 주어질 수 있어. 거리는, 그치? 이런 이제 척도, 피트라는 관점, 미터, 뭐 또는 다른 단위 이런 걸로. 그리고 physics, 물리학, 즉 현실은 똑같을 거야. regardless는 상관없이야. 왜 쟤도 regardless of 명사 요거에 상관없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나오면 저 그냥 상관없이지. 그러니까 얘에 상관없이, 그지? 그냥 이런 척도라는 관점에서 거리를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 요까지가 지금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거 할 때 요것도 중요하긴 하지. 그러니까 앞에서 요거로부터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physics, 물리라는 것은 현실 세계가 더 이해하기 좋거든. 현실은 하나의 길이 단위를 더 좋아하지, 선호하지 않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 뭐 거리가 이게 더 좋아 이거죠. 얘가 사람이 아니니까 뭘 더 좋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어떠한 척도도 우리가 좋아라 하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돼야 되는 거는 이게 앞에 척도를 뭘 썼잖아, 뭔가가.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는 뭘 썼는지 상관없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 현실 세계는 특정한 척도를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저런 척도 단위를 왜 쓰냐? 그 우리가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저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일단 생각은 하긴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further 하면 이것도 첨가나 부연이자. 두 번째로 또 뭘 또 결론을 또 내시냐? any feature, 어떠한 특징이든지 depending on that choice such as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이것도 좀 호흡이 길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요. 이렇게 크게 보면. 그럼 이것도 앞에 이제 그 선택이죠. 척도의 선택에 따른 어떠한 특징. 그러니까 척도를 선택했는데 그에 따른 특징 숫자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수치값, 이건 값이라고, 가치가 아니라 수치값. 근데 그 특정한 수치값은 assigned, 할당이 된 거야. 이 공간적인 분리, 거리가 되겠지. 그 두 지점, 장소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말은 되게 길었지만 특징이라는 거는 이 척도 선택에 따른 요 수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세상 안에 저 밖에지? 밖에 아웃데어는 그냥 밖에야. 밖에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숫자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편히 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것 뿐인 거지. 이런 척도에 선택하고 분리되어서 이거하고 별도로 얘만 따로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선택해서 얘네 둘이 함께 묶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현실 세계는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척도에 따른 수치값이라고 하는 게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야. 사실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뭔 소리야 싶긴 해서 답 구하는 것 자체는 뭐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뭐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로 넘어갔지? 온도도 똑같아야 돼. 얘도 주어질 수가 있다고. 이런 이제 화씨, 뭐 섭씨, 켈빈 스케일이라는 것도 있나 봐. 뭐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역시 똑같이 물리, 즉 현실에서 어떤 것도 바뀌지가 않아. 언제 우리가 스위치 바꿀 때 하나의 척도에서 또 다른 척도로 온도도 여기서 이걸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얘기지? 현실은 똑같다.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답이 되는 4번은 그 온도의 인식이잖아. 인식. 이거는 그냥 현실을 이렇게 수치값을 사용해서 척도를 사용해서 수치로 나타낸 거고, 인식 같은 경우 우리가 딱 지각을 해서 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좀 달라. 인식이란 말 여기는 사실 들어갈 자리가 아니란 말이지.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 이건 그냥 객관적인 수치들인 거잖아. 하여간 인식은 되게 다를 수 있다. 다르다지. 뭐 습도, 그리고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지? 온도라는 게 습도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 심지어는 동일한 측정된 값에서도. 그래서 이게 인식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건데, 그래서 느낌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결론 내네. The choice of scale, 척도의 선택이라는 것은 기술상에서 임의적인 선택이다. 임의적이라는 게 그냥 막 내가 찍은 거고, 그게 편리함 때문에 한 거랑 비슷한 얘기요. 그리고 또 병렬 구조 어떻게 결론 내냐면, 어떠한 특징 수치값이지 그 척도 선택에 따른 이 특징 수치값은 스케일 디펜던트, 척도 의존적이다 해서 알 수 없는 말로, 여기까지 대충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끝난 상태야. 그래서 답 자체는 4번인데 마지막에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현실 세계를 서술, 기술하기 위해서 척도를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그 선택에 따른 이 피처가 수치값이라고 보면 돼. 이 수치는 척도 의존적이라는 게 요거에 의존을 하잖아. 요 척도로 하면 이거잖아. 저 얘기야, 스케일 디펜던트는. 이해는 되니?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번에 이게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있었던 지문이거든. 2학년 애들. 이 지문이 되게 괜찮았어. 이런 거 함의로 내도 되게 괜찮을 법 했잖아. 안 나왔어. 근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나? 아니면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셨나? 그럼 니네 뭐 나올 확률도 매우 있는 거지. 내년에 일단 이런 느낌 일단 있지.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 이게 이제 인식 얘기가 나와서, 온도 인식 얘기가 나왔는데 유명한 실험이고 지문도 여러 번 봤는데, 사람의 그 감각적인 인식이라는 거는 절대적, 앱솔루트하지 않고 상대적, 렐러티브하다고. 무슨 얘기냐? 물 양동이가 3개가 있어. 여기서는 뜨거워, 차가워. 여기는 이제 미지근, 뭐 루크웜이라고 하는데 미지근이요. 그러면 내가 손을 이쪽에 하나 넣고 이쪽에 하나 담은 상태에서 요 가운데 손으로 이제 옮기면은 여기 있던 건 여기다 넣으면 차갑게 느껴지고 여기 있던 건 넣으면 뜨겁게 느껴지잖아. 같은 온도인데도, 그지? 이게 이제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지. 즉 상대적이고, 사람은 뭔가를 인식할 때 그 직전 사건하고 비교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인간의 퍼셉션이다. 이해는 되지? 이런 경험은 있잖아. 그렇지 않니? 이런 거? 어릴 때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됐어? 표정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이해되지?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 내기긴 하거든. 하여간 인간의 인식은 직전 사건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야. 절대 딱 수치 딱 정해져서 칼같이 딱 이게 아니란 얘기지. 그럴 수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지.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제시문을 보면 요 that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앞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그 seem like는
뭐 아까 이제 be like 있었잖아. 이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야. 뭐 이것처럼 보이는 거나 이것과 같다거나 똑같은 거니까 역시 비유하고, 그러니까 앞에 게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그럼 요거랑 비슷한 걸 찾는 거고, 요까지 한번 볼게.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인다. 네가 생각 고려할 때까지 평균적인 원주민들이요, 네이티브, 이건 분사요, 살고 있는 아마존 베네수엘라, 얘네들이 대략적으로 1600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까지는 많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 그게 또 꽉 찬 3분의 1 더 많이래. 그럼 요거는 앞에가 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앞에가 적어도 뭔가 요 사실을 알 때까지는 많다, 많음처럼 느껴지기는 해야 되겠지. 한번 해볼게. 이것도 이건 1분 30초만 하자. 자, 분명히 shortage 부족이지, 부족한, 부족, AGE 나오면 항상 명사 돼. 박테리아 부족이 없대. 그것은 우리 이제 그 장, 내장, 장기 중에 장을 얘기해요. 하여간 우리 이제 내장, 장에 박테리아 부족이 없어. 많이 살잖아. 유산균 뭐 이런 거. 그거는 만들 수 있다. 다음 진술을 약간 믿기 어렵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콤마 위치는 암호절 전체 얘기하는 거지. 다음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그 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속해 있다지, belong to. 멸종위기종 목록에 속해 있다라는 거. 왜냐면 부족이 없는데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니까 믿기 어렵다, 뭐 그런 거니까 뭐 일단 뭐 그렇구나 넘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균적인 미국인들 성인이 가지고 있다, 대략적으로 박테리아 1200개 다양한 종들 residing, 살고 있는, 거주하니까 뭐 있는, 이제 장에 있는, 뭐 그렇구나, 많이 있구나인데, 여기서 이제 단서를 찾아라 이거지. 원래 similarly,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그럼 비슷한 거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 다른 인간 집단, 삶의 양식, 식단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다 유사한 우리 이제 조상들하고, 고대 조상들하고, 하여간 뭐 주어가 이거 동사가 이거지. 그러니까 원시인처럼 사는 이런 인간 집단들은 더 많은 다양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걔네 장에 우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럼 여기 미국인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보면 앞에는 그냥 미국인이 뭐 저렇게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비슷하려면 요거 앞에 나온 얘기는 우리 미국인보다 뭔가 더 많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국인만 나오고 말았잖아. 그리고 이제 숫자가 여기서 또 약간 힌트를 주긴 하잖아. 그래서 요 자리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집어넣게 보면 뭐 당연히 1200이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언제까지 얘네도 지금 보니까 얘랑 비슷하게 원주민이니까 원시인처럼 사는 애들인 거 아니야? 얘네들은 1600이라고 하고, 3분의 1이 더 많다는 거는 1200의 3분의 1은 400이잖아. 그 400이 더 많아. 1600이 숫자도 맞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재를 가지고 흐름을 나눌 때 항상 이런 거는, 이건 확실하게 좀 구분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었다면, 이게 왜 발생하지? 라고 얘기했어. 이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과하게 가공된 소양식 식단 다 띵겨. 얘네들이 위협하고 있다 해서 이제 장에 서식하는 거주자들 안정성,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는 잘 붙잖아. 그지? 그래서 5번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뭐 여기서는 similarly 앞에 요거가 이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뭔가가 있어야 되고, 미국만 한 거 끝 했었으니까 더 많은 애들이 요거니까 뭐 그래서 한번 넣으면 되겠지. 이게 스키마틱 knowledge, 스키마타라고 하는데, 도식화된 지식이라는 게 나오지만 뭔가에 대한 그 정형화 시킨 걸 얘기해. 우리도 뭐 문법 얘기가 도식으로 많이 보여주잖아.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하나에. 하여간 얘는 강조도 하는 거다. 분명히 너를 도와줘.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인도해 주는 거야. 너의 이해를 이끌어주고 네가 뭔가를 재구축하게 해준대. 네가 기억할 수 없는 거. 일단 좋은 거네. 그렇지? 그래서 뭔가 스키마타라고 하자. 스키마타. 도식화된 지식이라는 게 뭔가 도움을 주는구나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볼게. 요 정도면 이건 충분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 때문에 또 이거 부르자. 이게 딱 들어맞는 게 있어야지 예시가 맞으니까, 연결사에.
그럼 저 비슷한 거 유사히 추가. 만약 뭔가가 있다면 네가 기억할 수 없는 너의 스키마타는 채울 거야. fill in the gap, 그 공백, 여백을 지식으로 fill a bit B니까 그 상황에서 전형적인 또는 일반적인 것에 관한, 그러니까 결국 스키마타라고 하는 거는 네가 기억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억이 안 될 때 뭔가 전형적인 그 지식으로 그 공백을 뭐 채운다, 뭐 이렇게 하겠다. 말이 좀 너무 길은데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글자를 볼 때 이게 한 단어 한 단어 다 확인하지 않고 보통 크게 한 묶음으로 보거나 앞뒤를 기준으로 그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뭔가가 살짝 다르면 그걸 이제 오해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잖아. 그래서 뭐 조심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인과관계라는 커설이랑 부주의한 격식을 갖추지 않은 캐주얼이랑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게, 사실 보통 요렇게 보고 들어가니까 여기 차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돼. 약간 비슷해 이거랑. 요거 관련된 소재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일단 뭐 그래. 그러니까 뭔가 공백을 딱 채워준다. 그런 거래. 일단 뭐 저거 다음에 여기에 나올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이크와이즈의 기능이 뭐였었냐면은, 그걸 다시 상기해야 돼. 유사한 예를 추가하는 거였지 않냐? 그럼 이거 앞에 예시가 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시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냐? 일반화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A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 B로 가볼게.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인과가 있지만 또 이것도 맞추려면 왜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복잡해서 일단 무시할게. 순접이다 이거고. 그 스키마타 지식의 어떤 의존은 형성이 될 거다. 이 정보에 의해서 이 무엇이 정상이냐라는 disinformation, 이 정보. 그럼 여기 정보가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앞에 저기는 이제 정보 얘기는 없으니까 그 개꿀 C가 먼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여간 B를 가볼게. 역시 스키마타는 이 정보에 의존을 한다. 뭐 이 정도 된 상태. 그 다음에 C로 가볼게. 벗이요. 그러나 스키마타 지식은, 스키마타는 또한 너를 hurt, 상처, 해를 입힐 수 있어. 그럼 이게 아까 플러스 했으니까 마이너스고 벗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지? 더 좋지? 오류를 증진, 촉진하면서 뭐 인식하고 기억해. 그래서 일단 괜찮구나. C를 선도로 좀 잡으면 좋겠구나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스키마타가 뭐 오류 뭐 이런 정도 머릿속에 남았다고 칠게.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추천하기로는 이걸 보고 가면 좋은데, 처음에 이제 좀 나중에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 2학년 때, 뭐 3학년 때까지 생각을 하면 이거만 가지고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있을 거거든. 그러면 거기서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실전 상황이라면 연습할 때는 좀 고민을 해보라라고 하는 건데, 연습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나머지도 빨리 봐. 일단 다 그렇게 하잖아 사실 우리 실제 풀 때는. 그치? 이것도 볼게.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 스키마타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게 만들 거야 세상이 보이게 보다 정상적으로. 뭐보다? 실제로 그런 거보다. 그리고 만들 거야 과거를 보다 레귤러, 역시 정규적이고 평범한 걸로. 실제로 그랬던 거보다 옛날이 더 좋아, 이런 느낌인 거네. 결국은 이것도 부정적이긴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스키마타라는 전형적 지식으로 그 부분을 채우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실제와는 다른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 거네. 이게 좀 그거잖아요. 실제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일단 B로 갔어. 스키마타는 이 정보에 의해서 정상이라고 보여주는 그거에서 형성이 되는데, 또 그래서요. 만약 뭔가가 있어, 또 이번에는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뭔가 상황이나 사건을 볼 때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스키마타는 또 이끌어줘. 너가 또 채우는 거네? 지식을 가지고 또 공백을 또 정상인 거, 그 상황에서.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너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면 또 스키마타가 공백을 채움. 어디서 본 것 같아? 공백 채움? 공백 채움? 그지? 이거는 지금 인식이 안 된, 노티스가 안 된 상태고, 기억이 안 나는 상태니까, 여기가 시뮬러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지? 여기서는 이게 유의미한 부분이긴 하다고. Things that you can record, things you don't notice. 뒤는 똑같았잖아. 스키마타가 저런 역할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C도 볼게. 게다가,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계속 마이너스 나가는 거잖아. 이게 뭐 틀리진 않은 거니까. 뭐 원리 한번 생각해 본 거지. 그 스키마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류의 유형이라는 거는 매우 예측 가능. 즉 무슨 얘기냐면 bear in mind, keep in mind에서는 똑같은 거야. 지니다라는 뜻에서 마음속에 지녀라, 명심해라. 스키마타는 summarize, 요약을 해준대. 너의 경험에 폭넓은 패턴을. 그래서 걔네들이 너한테 말해줄 거야. 본질적으로 what's typical, ordinary in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 특정 상황에서 뭐가 정상이고 보편화된 일반적인 거냐라는 거. 결론은 뭐냐면 스키마타가 두 번째 특징은, 여기 첫 번째는 오류가 있었잖아.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가 이게 지금 정보구나 라고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시밀러를 있었으니까 요 순서대로 가주면 되긴 하겠다고. 이해되니? 요거? 이런 식으로 요거 마지막에가 그 정보라면 특정 상황에서 뭐가 일반적이다라는 거를 폭넓게 스키마타가 너한테 제공을 해주잖아. 그래서 스키마타는 이런 정보에 의존해서 형성, 즉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못 알아차린 것도 스키마타가 채워주고, 또 마찬가지로 네가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스키마타가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오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냥 이제 내가 좀 구조가 연결사로 비교적 세세하게 좀 구분을 잘 해놨는데, 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거는 이거랑 같은 표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이거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저게 이제 예시가 아니라 치더라도 적어도 라이크와이즈가 나오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게 나오면 안 되잖아. 뭔가 다른 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거를 쓰지는 못하는 게 라이크와이즈니까. 같은 거 쓰려면은 in other words나 in fact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기 이것도 뭐 하나, 여기서는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겠다는 거는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는 뭐 환원의 연결사 같은 말 두 번 하기, 뭐 데리스나 뭐 in fact 이런 거일 때만 가능한 거야. 얘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려면. likewise 는 안 된다. 달라야 된다. 이해되겠냐고? 자, distinguish 구별하는 거, 나방하고 나비 구별하는 거, 이게 겉모습이고, 아웃은 바뀌고 오든 방향이잖아. 바깥쪽 방향은 겉을 외관으로 구별하는 거는 not easy요. 쉽지 않다. 어렵다지. 그런 데잖아, 역적? 근데 몇 가지 도움될 수 있는 규칙들이 있다 생각하면 되고, 룰 오브 덤이 뭐예요? 저게 이제 경험칙이라는 하나의 패턴인데, 이게 덤이 엄지잖아. 예전에 뭔가 이렇게 그 목수가 치수 같은 거 재고 그럴 때 지금처럼 뭐 단위가 뭐 센티미터 이런 게 잘 되지 않을 때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했대. 그래서 경험칙이라는 얘기가 룰 오브 덤이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하대. 하여간 뭐 그렇대. 그럼 이제 제시문 자체는 뭐냐면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뭐, 그지? 그래서 이 나방하고 나비하고
구별하는 방법들이 나오겠지? 방법도 하나가 아닌 게 appeal rules잖아. 열거가 되니까 저것도 2개 이상 주잖아. 밑에 또 나오잖아. 이렇게 방법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2개가 좀 이제 연결사로는 의미가 있는데 연결사처럼 안 나왔지만 further distinction 하면 추가적인 구분이라는 거 앞에 구분이 하나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게 첨가나 부연의 연결사 역할을 하고 실제로 그 further 자체도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는 이거잖아. furthermore 같은 거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별이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 재수문에선 방법을 알려주고 구별한 방법을 안 줬기 때문에 저거 딱 보는 순간 이게 안 돼. 뭐 일단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이긴 하네. 대부분 나비에서는 안테나지 안테나. 안테나가 이제 더듬이거든. 밑에 주석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듬이가 이게 가다 보면 뭔가 처음 볼 때는 동사가 어디 있지? 왜냐면 whereas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대조니까 뭐 구별을 하는 것 같긴 하지. 왜냐면 여기는 이제 뭐 그 나비 나오고 나방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게 동사요. 이게 주어고 더듬이가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작은 곤봉 형태 부풀어 오름 혹인 거지. 그러니까 나비는 끝이 뭐 이런 식으로 더듬이가 끝난다는 거고 뭐 실제 현장에서는 뭐 그냥 나비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뭐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것도 특이한 거예요. 이게 복수고 이렇게 하면 단수예요. 이런 게 몇 개 있잖아. 저런 식이요. 하여간 뭐 저게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나방에서는 걔네 그 안테나 요거 더듬이가 보통은 페더가 털이니까 깃털이니까 Y 들어가서 형용사에서 털이 있고 그러니까 그 나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털이 막 털 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로 좁아진다. 되게 미세한 끝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병렬은 요게 동사요. 이렇게 they narrow 이게 이제 이 to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좁아져서 결과가 되게 미세한 끝이 된다. 하여간 여기는 구분을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만 인식이 되면 되겠고 일단 이거는 이제 가능은 하긴 한 거잖아. 그지? 뭐 구분하는 법칙을 알려주는 그럼 적어도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이긴 해야 되겠지. 추가 구분인 거니까. 그 다음에 C를 가볼게. 이것도 의미가 있어. equally. 이것도 첨가 부연의 역할이에요. 똑같이라고 해석은 할 텐데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로야. 여기도 첨가 부연이 또 들어갔어. 그 일부 야행성 나방들이 있다. 그리고 많다. 그러니까 이건 또 병렬이 이게 또 명사예요. 그 어퓨 녹터널 버터플라이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퓨 대신 해야겠다. 그러니까 일부가 있는 거고 여기는 데라 플랜틱 많다. 그러니까 나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행성 나비는 약간 있고 또 어떤 애들이 많냐면 come clothed in shade of brown and gray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색깔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일단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해석을 또 해보면 이 come clothed가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clothed는 항상 ed가 붙으면 형용사잖아. 보어라고 생각하면 돼. 옷을 입었다는 거고 come에서 온다는 게 아니라 왜 come이 dream come true 할 때 become이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잖아. 보어를 쓰면. 그러니까 come clothed는 저렇게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그걸로 덮여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갈색이나 회색의 색조로 덮여있는 종들, 많은 종들이 있다. 일단 그렇다고 칠게. 그럼 어쨌거나 얘도 A랑 동일한 원리로 추가해줄 입장은 아니잖아. 뭐가 하나 나오진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B를 먼저 가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A, B, C 다시 정리를 해볼게. A는 아까 안 봤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구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되게 작은 후크는 고리요. 고리를 찾음으로써. 근데 그 고리가 연결해줘. 날개인데 앞날개하고 뒷날개.
fore wing, hind wing이고 fore는 before니까 앞이라는 거고 hind는 behind니까 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다리는 fore leg이고 뒷다리는 hind leg이잖아. 그러니까 날개가 앞날개, 뒷날개가 있는데 그걸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대. 그래서 이제 날개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앞날개, 뒷날개 있으면 여기서 고리로 연결해준다. 뭐 이런 느낌이고 요런 느낌이야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오직 나방에서만 존재하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잘라야겠네, 그지? 이렇게 이게 형용사 구니까. 하여간 여기는 고리, 그다음에 나방에만 존재. 뭐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 그냥, 그지? 다음 또 stereotypical difference.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그 고정관념이잖아.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건 좀 그렇고 전형적인 차이. 그 다음 여기도 좀 해석이 좀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좀 까다로우니까 이런 거 좀 확인해 주면 좋겠네. 요게 with 명사 분사 있잖아. 이게 이제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서 뭐뭐한 채로 먼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얘가 이거 한 채로요. 케이스는 원래 이제 던지다, 드리우다거든. 그럼 나방이 드리워진 채로인데 여기 이제 묘사하다는 뜻들, 뭔가 딱 상황에 던져놓는 거니까 묘사된 채로. 나방은 뭐를 묘사되면 우울하고 야행성 사촌이다. 야행성 곤충이라는 얘기지. 누구의 사촌? 색깔이 화려한 낮의 주행성, 태양을 좋아하는 이 나비의 사촌이다. 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차이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는 요게 주어고요. 이게 크게 동사고 with AB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 with AB 끝났지만 뭐 여기 또 이어지는 걸로. 그지? 아, 끝난 건 아니구나. 이게 뭐뭐로서니까. 잘못 봤네. 하여간 with AB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수식어가 중간에 껴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또 칸이 너무 부족하네. 그 나방이 뭔가 우울하고 야행성이다라는 얘기가 잘못이다 뭐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거잖아. 그래서 되게 밝은 색깔의 나방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애들이 있다. 그게 이제 낮 동안에 활동적인 주간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대. 그러니까 이것도 매니 이렇게 매니 모스까지 가겠지만 저것도 there are many야. 아까 여기서 플랜트랑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고 나방이 어떻다 뭔가 화려하고 낮에도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다 얘기를 한 상태. 그 다음 이제 B로 갔어. B 같은 경우에는 그 나비하고 나방의 차이를 얘기를 했고, 그지? 근데 여기까지 좀 쓰지 말자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나비는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또 with AB야. with their wings held shut.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줘야 돼. 그러면 날개가 이거 한 채로가 되는데 이게 닫힘이잖아. 닫힘이 유지된 채로. 그러니까 날개를 닫은 채로가 되는 거야. 우리말로 할 때 닫힘이 유지된 채로. 걔네 몸 위에 또 반면에 또 대조가 나오지. 이게 이제 실제 상황에서 해석이 잘 안 돼도 뭐 차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방은 보통은 휴식을 취하는데 뭐한 또 채로 그 날개의 위쪽 면이 풀뷰에 있는 채로니까 완전히 보이는 채로서 이렇게 날개를 나방은 이렇게 쫙 펼쳐놓은 채로 휴식을 취하는 거고 나비는 이렇게 딱 접는다. 그 얘기긴 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방 나비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C로 갔어. 또 이퀄리 있었는데 아까 그 야행성 나비, 그지? 그 다음에 그 뭐 칙칙한 색, 그지? 요런 나비 있다 이렇게 갔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조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상식을 얘기하는 게 나방이 화려한 애도 있고 반대로 나비도 야행성 나비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가 선두에 넣게 되면 얘가 첫 번째 차이를 하나 얘기한 다음에 여기 또 추가적인 차이를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추가 차이, 그지? 추가적인 구분
요렇게 순서가 맞춰지게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이해되니? 마지막에 이제 필자 결론은 또 뭐, 마지막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보다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게 걔네들 둘 함께 두 가지 다 뭐 나비도 나방도 뭐 아름답고 매력적인 곤충이다라고 뭐 결론을 주긴 했어. 결론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이 잘못 전형적인 이제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상황을 준 거를 역시 연결해 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추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야. 첨가 부연.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further equally의 좀 기능만 좀 잘 알면 그래서 뭐 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자, 하여간 뭐 이것도 빈칸 뭐 근거 찾는데 아까처럼 비슷하게 이제 비교나 비유, 유사 이런 거 나올 텐데 여기 있잖아. is like. 빈칸이랑 뒷내용이랑 같다는 거고. 그지? 확인해 보면 뭐 가까운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빈칸한 상태에서 이니치가 뭐뭐 안에서니까 뭐하고 같냐면은 차를 운전하는 건데 운전대 없이 일단 뭔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정도는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비유가 되는 거잖아. 이거가 좀 부족하지. 뭔가 안 좋다. 긍부정밖에 못 가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야. 차 얘기가. 그래서 찾으면 되잖아. 너는 빨리 갈 수 있어. 버시 중요하겠지 뭐, 그지? 근데 너는 턴 회전을 할 수 없어. 네가 원하는 디렉션 방향으로. 너는 구멍도 뭐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네가 뭔가 조절이 안 된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고 싶은 관계 얘기가 나오지. 관계는 그치, 충돌하고 실패하고 할 거야. 만약 두 사람이 뭐 하지 않는다면 요거네. 요거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대로 가면 되겠는데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걔네가 원하는 것을 서로로부터 얘기하란 얘기구나. 그러면은 여기가 안 좋은 거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되겠네. 자기가 원하는 바, 그지? 원하는 것을 전달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1번이 나름 매력적일 수 있거든? 뭐가 아닌 건데, 합의하라는 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라는 거잖아. 이거 마치 그 느낌이랑 그건데, 오늘 왜 이렇게 화났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거 아니라는 거지. 말을 해줘야 된다. 그거 많이 들었잖아. 우스갯소리로. 그지? 그 다음에 너가 너의 요구를 드러내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안 하는 거니까, 편안할 수 없다. 너가 안 좋게 취급당한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 2번이네. 이제 전달하지 않는 거. 이게잖아. 우리 아까 본 거. 저스트헤즈. 그래서 저게 나오면 어디가? 이건 하나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적어도 여기가 중요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인식이 돼야 되고 역접을 흐름을 바꿨으니까 이거 이제 반대되는 여기가 주제문이긴 하겠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와인 맛이나 색 전문가가 많은 것을 얻을 거야. 얻는 것처럼이지. 어떻게 함으로써 being aware of, be aware of는 뭔가 인식하니까 알다, 그냥 알다라고 하면 되지. 알아. chemistry, 뭔가 화학을 알므로써 그런 와인의 특징들의 기저에 놓여있는 언더라인 아래에다 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인 전문가도 저런 이제 와인의 색이나 맛을 이루는 뭐 근본적인 화학적 원리를 알면 좋다 이거겠지 뭐, 그지? 그런 것처럼 그 신체에 관한 각각의 관점은 디어더스는 각각 나머지 하나 뺀 나머지 전체지 나머지 전체를 잠재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럼 이건 비슷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하여간 이게 보면 뭔가 근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에 도움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일단 이것도 이제 그 신체의 어떤 그 지식이 특히 전문 지식이 되겠지. 뭐 이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이제 나머지 어떤 이제 지식의 분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된다. 뭐 일단 요 정도만 좀 파악하면
되겠고, 하여간 뭐 하나 알면 나머지 도움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그리고 모든 과학적인 도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나 정도 이제 from A to B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도구니까 과학적 도구,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거 자체는 그 신체에 관한 모든 측면, 또 이것도 from A to B네. 그지? 여기까지 이게 동사지. 뭐 이렇게 두뇌에서 뭐 이렇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미생물 뭐 이런 건 필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만 볼 수 있다면 모든 도구, 신체의 모든 측면들은 요구한다. 그 매우 심도 깊은 전문성을. 그러니까 전문성인데 심도 깊은 전문성을 요구해서 서치 대꾸문요? 소댓하고 똑같은 거 원인 결과. 그러니까 소가 나오면은 부사니까 형사 오는 거고 서치는 형사니까 명사가 오는 것 뿐인 거죠. 하여간 원인. 그러니까 하여간 저런 과학 도구나 신체 관련된 측면은 되게 심도 깊은 전문 지식을 요구해서 그 결과 this tend not to happen. 이게 벌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대. 뭐 결과가 중요할 거고 this가 얘기하는 거가 앞에 나온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분야에, 이것도 한 분야라고 하는 게 더 맞긴 하겠네.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나머지 지식 분야를 향상한다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야. 이게 뭔 소리 있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잖아. 우리는 인체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가 연구한다.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가 인사일로 밑에 있지? 서로 독립된 채로 분리된 채로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연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는 이치 커뮤니티 한 다음에 섹션드 프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뭐 해석적인 거로 보면 이게 분사구문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가 있어서 지웠어. 근데 저 위하고 얘하고 주어가 같잖아. 주어를 못 지우잖아. 그래서 여기가 PP인 거야. 분사구문. 이건 이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지. 수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뭐가 있었던 거냐면 빙 빠졌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해석도 필요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커뮤니티 과학 공동체가 섹션드 분리된 채로 뭐로부터 분리? 나머지 전체로부터 그거 자체에 전문화된 어휘로. 그래서 뭐 여기 상황은 지금 뭐로 생각이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실제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게 되게 전문 분야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분야 지식이 나머지 지식을 확장하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이 이 과학의 분야들은 서로 각자 연구를 하는 거고, 플러스 뭐가 있어? 그 각자의 개별적인 어휘, 즉 용어도 서로 다르게 쓴다는 얘기니까 협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단 뭐 그런 얘기가 여기까지. 그래서 핵심은 또 뭐로 바뀌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저 모양을 가지고 저걸 찾았는데 저거 이제 반대되고 그 현상 왜 그러냐라고 하는 여기지 여기 그지? 요거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 좀 핵심이 서로 이제 분리된 채로 각자 연구한다요. 아직은 빈칸이 안 나왔으니까 빈칸을 안 본 이유가 그냥 뭐 이거 통문장이니까 처음부터 간 거지. 주제를 찾았다고 봐야 돼. 그 다음 연구 공동체는 아마 dedicated 헌신할 거래. 한 가지 유형의 과학적인 도구에 하나만 파고드는 거지. 그 특정한 신체 구성 요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한 유형 세포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 각자 연구한다는 게 전문하니까 뭐 한 분야에만 집중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유형의 세포가 서로 소통하는지는 그거 자체에 전문화된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유형의 세포 같은 것만 집중을 하고 또 이 세포끼리 소통하는 것도 또 다른 주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되게 전문화돼 세분화됐다는 얘기. 심지어는 여기가 더 쉬운 것 같아. 지구상에 이 단순한 생명체, 뭐 아메바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도 연구가 안 돼. 전체로서. 그러니까 아메바 같은 거조차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되지 않고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되게 전문화된 분야만 연구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가 좀 지나쳤다 할지라도 요 부분 좀 확실하게 하는 서로 각자 따로따로 자기 분야만 해. 협업이 안 돼. 도와주고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해. 그리고 인체는 분명하게 훨씬 더 복잡하니. 그러니까 인체는 말도 못 하지. 이렇게 단세포들 이런 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만큼 오래 전에 타임즈가 이 말도 많이 나오거든? 뭐라고 이제 신문에다가 얘기를 했냐면은 지식은 1890년이요. 이미 너무 방대해졌어. 그래서 투투다 관리할 수가 없다. 그 지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 지식이 짠뜩하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주제는 이거였었으니까 결국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각자 연구 아니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연구를 안 한다. 되게 그 전문화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연상되는 말을 다 끌어다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서가 되는 부분은 뭐 내가 볼 때 쉽게 찾는 거는 요게 주제문이라면 요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했지? 그래서 선지로 가볼게. 저걸 찾는 거잖아. 각자 연구한다. 오늘날. 전체는 쉽다. 연구하기에 부분만큼. 전체는 한 적이 없어. 지금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다. 무언가의 전체에 있어서. 그치? 각자 개별 분야가 있는 거니까. 2번 가능이요. 그 다음에 싱글셀. 세포 하나, 단일 세포가 전체 인체를 말해준다. 하나만 하면 다 한다가 아니지. 다 서로 떨어져서 각자 개별 연구. 그 다음 현대의 도구는 단순화시킨다. 인체 연구를 단순화 아니고 복잡해. 그 다음 연구원들 여러 이제 그 주제를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연구원들은 고립된 주제들을 대체했다. 그럼 뭐 대체했다는 건 고립되지 않았다. 뭐 합쳐졌다는 얘기니까 반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일단 이거 근거만 찾아줄게. 다음 시간에 보더라도 요거거든. 여기에서는 이거거든. 근거가. 그러니까 미각의 위상하고 행동장애하고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단서가 되는 관건은 이게 뭐냐라는 뜻인데 그 밑에 예시가 바로 나오잖아. 이건 이제 맛을 못 느끼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대조를 통해서 맛을 너무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둘 차이가 행동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해서 이게 그래서 단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